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테슬라와 자율주행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1월 13일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자율주행차 법안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테슬라 사이버캡 같은 핸들 없는 차량은 연간 2,5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후 상한선을 무려 9만 대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기 때문이에요. 3,500% 증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게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웨이모와의 경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볼게요. 여러분, 테슬라가 드디어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6월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수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했었거든요. 그랬던 게 12월 중순부터는 아예 차 안에 아무도 없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탑승자 없이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자 없는 테슬라로 오스틴 시내를 돌아다녔다면서 완벽한 주행이었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현재 오스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로보택시는 몇 대일까요? 텍사스 A&M 공대생이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역설계해서 분석한 결과 실제로 동시에 운행하는 차량은 10대 미만이라고 해요. 전체 플릿에 등록된 차량도 32대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치킨 프랜차이즈가 전국 오픈 광고를 때렸는데 막상 매장은 서울에 두세 개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머스크가 2025년 말까지 오스틴에 500대, 베이 에어리어에 1000대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인 테스트 시작 자체가 상업 서비스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자, 경쟁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CE26에서 웨이모가 차세대 로보택시를 공개했는데요. 이름이 재밌어요. 오하이. 영어로 오하이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발음이 오하이라서 고객이 탑승하면 오하이, 오오님하고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차량은 중국 지커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원래 이름이 지커 RT였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지커라는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이름을 바꾼 거죠. 솔직히 중국산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피하려는 전략도 있을 거예요. 오하이의 스펙을 보면요. 카메라 13개, 라이다 4개, 레이더 6개를 장착했어요. 재밌는 건 현재 웨이모가 쓰는 제규어 아이페이스보다 카메라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전에는 짐 가득 실은 이삿짐 트럭으로 이사했는데 이제는 경차 한 대로 더 빠르게 이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800V 아키텍처에 76kWc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충전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요. 센서에는 히터와 와이퍼까지 달려 있어서 눈이나 비가 와도 운행이 가능하대요. 웨이모는 올해 20개 이상의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고 현재 애틀랜타, 오스틴, LA, 피닉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업 운행 중이에요. 반면 테슬라는 아직 오스틴과 베이 에어리어에서만 테스트 중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웨이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월 13일에 열리는 미국 하원 청문회 말이에요. 현재 미국 연방법에는 FMVS라는 게 있어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차량에는 핸들, 페달,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해요. 테슬라 사이버캡처럼 이런 게 없는 차량은 HTS-A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면제 상한이 연간 2,500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500대가 얼마나 적은 수인지 감이 안 오시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비로 치면은 에피소드 한두 개 만드는 돈이에요. 대량 생산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번에 논의되는 셀프 드라이브 액트 2026이 통과되면 이 상한이 9만 대로 올라가요. 3,500% 증가입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또 있어요. 현재 자율주행 규제는 주마다 도시마다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까다롭고 텍사스는 느슨하고 뉴욕시는 아예 금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계속 연방정부가 통일 기준을 만들어서 주별 규제를 막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미국 의회가 갑자기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을까요? 청문회의 제목을 보면은 힌트가 있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십 확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미국도 더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테슬라 관련 뉴스와 분석을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 회원분들끼리 정보 교환도 활발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에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운영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1월 9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432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최근 며칠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유가 있어요. CES에서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FSD와 비슷한 엔드-투-엔드 방식이라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테슬라 기술을 따라잡나? 라는 우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반응이 재밌었어요. 잠 못 잘 일 없다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은 테슬라가 2023년부터 이미 하고 있던 거라고 받아쳤어요. 주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테슬라는 52주 최고가가 498달러, 최저가가 214달러예요. 지금 가격이 그 중간보다 위에 있는 거죠. 이게 회사원 연봉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작년에 엄청 성과급 받아서 연봉 최고점 찍었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받은 상태인데 그래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기관 분석가들 전망을 보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2026년에 테슬라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봤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3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론 이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로드맵이 잘 실행됐을 때 얘기예요. 투자는 각자 판단하셔야 하지만 이번 청문회 결과가 테슬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일론 머스크 관련 빅뉴스 하나 더 있어요.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가 시리즈 2라운드에서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을 유치했어요. 원래 목표가 150억 달러였는데 50억 달러나 초과 달성한 거예요. 이번 투자에는 엔비디아, 시스코, 카타르 투자청, 피델리티 등 쟁쟁한 이름들이 참여했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전략적 투자자로 20억 달러를 넣은 게 눈에 띄어요. xAI의 기업 가치는 이제 2,30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 넘게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볼까요? 오픈 AI가 5천억 달러, 엔스로픽이 3,500억 달러 평가를 받고 있어요. xAI가 창업 2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xAI는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요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거예요. 현재 H100 GPU 기준 100만 개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룹 오소 모델을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xAI의 그룹 AI가 이미 테슬라 차량에 탑재됐어요.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기능이 2025년 말 홀리데이 업데이트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라톤으로 치면요. 테슬라는 FSD라는 종목에서 이미 뛰고 있는데 xAI라는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함께 뛰면서 기록 단축을 도와주는 상황이에요. 두 회사가 시너지를 내면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제 테슬라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텍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테슬라는 현재 코텍스 1이라는 AI 슈퍼컴퓨터를 운영 중이에요. H100 GPU 기준으로 약 8만 1000개 수준이고 이게 대략 80메가와트 정도의 연산 능력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피터 디아만디스 인터뷰에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코텍스 2가 올해 중반에 500메가와트 규모로 가동된다는 거예요. 500메가와트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현재의 6배가 넘는 컴퓨팅 파워예요. 이게 온라인에 오면은 FSD 훈련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버전 13이 코텍스 1 덕분에 가능했다면 버전 14나 그 이후는 코텍스 2가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머스크는 현재 FSD가 컴퓨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텍스 이스는 주로 옵티머스 로봇 훈련에 쓰일 것 같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걸 게임으로 비유하면요. 지금까지 보통 PC로 게임하다가 갑자기 고사양 게이밍 PC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같은 게임이라도 그래픽이 확 달라지고 로딩 시간도 없어지는 거죠. 테슬라가 왜 이렇게 AI 인프라에 투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결국 AI 훈련 능력이 핵심이니까요. 그리고 머스크는 더 나아가서 테슬라 자체, 칩팹, 이른바 테라팹 건설까지 언급했어요. 이 나노 공정 칩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충격적인 예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옵티머스가 3년 안에 대규모로 최고의 외과의사보다 더 뛰어난 외과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하면 머스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건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손 기술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해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정교한 손 동작이 가능해야 수술이 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물건 옮기는 수준에서 인체에 메스를 대는 수준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의료기기 인증, 임상시험 규제 승인. 미국 FDA 승인만 받는데도 보통 몇 년씩 걸려요. 그리고 만에 하나 수술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죠? 영상 주인장 의견으로는요. 3년 안에 옵티머스가 수술을 한 건이라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하지만 머스크 예측의 핵심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정말 진지하게 밀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죠. FSD도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인 주행 테스트까지 왔어요. RPG 게임에서 초반 레벨업은 느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성장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옵티머스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다만 그게 3년 안에 올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자,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웨이모와 테슬라, 누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이길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웨이모는 이미 5개 도시에서 상업 운행 중이고 1000만 회 이상의 유료 탑승을 달성했어요.
올해 20개 이상 도시로 확장 계획이고 런던과 도쿄 진출도 예고했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30대의 남짓으로 테스트 중이고 최근에야 무인 주행을 시작했어요. 숫자만 보면은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근데 테슬라에도 강점이 있어요. 첫째, 가격이에요. 웨이모 오하이는 대당 10만 달러 이상 들 거로 추정되는데 테슬라 사이버캡은 3만 달러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셋째, 치킨 가격으로 한 마리 치킨을 만드는 셈이에요. 둘째, 규모예요.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 굴리고 있고 이 차들이 FSD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웨이모는 특정 지역에서만 운행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전 세계 도로에서 학습 중이에요. 셋째, 하드웨어 접근법이에요. 웨이모는 라이다에 의존하지만 테슬라는 카메라 온리로 가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카메라 방식이 더 저렴하고 확장성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웨이모가 앞서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중화 경쟁에서는 테슬라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초기에 블랙베리가 앞서다가 아이폰에 밀린 것처럼요. 물론 테슬라가 기술적 완성도를 빨리 높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어요. 자, 여기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1월 13일 청문회와 관련해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라라는 테슬라 커뮤니티 활동가가 좋은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거주 투자자분들은 지역 하원 의원에게 연락해서 자율주행 법안 지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메일 스크립트나 전화 스크립트도 제공하고 있고요. 과거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낸 게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어요. 주주총회에서의 압박이나 SNS 캠페인이 회사 방향을 바꾼 적도 있고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직접 미국 의회에 연락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돼요.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가 갈려요. 낙관적 시나리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올 여름쯤 상원 법안이 뒤따르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비관적 시나리오. 반발이 심하면 12개월에서 15개월 더 걸려서 2027년 1분기나 돼야 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수년간 정체됐던 자율주행 법안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CES에서 도넛랩스라는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했어요. 주장하는 스펙이 정말 대단해요. 킬로그램당 400와트 시 0에서 100%까지 5분 충전, 10만 사이클 수명. 테슬라 배터리가 킬로그램당 250와트 시 정도 하고 고급 리튬 배터리가 5000 사이클 정도인 거 생각하면요. 정말 혁명적인 수치예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아서 의심이 가요. 도넛랩스는 원래 인휠 모터로 알려진 회사예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회사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지금도 또 시드 라운드로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과학 논문이나 독립기관 테스트 결과도 없어요. 그냥 공공 도로에서 검증됐다고만 하는데 그 차량이 버지 모터사이클이에요. 전기 오토바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신생 스타트업이 암 치료제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임상시험 데이터 대신 우리 직원들한테 먹여봤더니 괜찮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물론 진짜일 수도 있어요. 만약 올해 1분기에 정말 이 배터리 탑재한 오토바이가 출시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단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보도해 관심은 갖고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실현되면은 전기차 산업 전체가 바뀔 테니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테슬라가 드디어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아직 규모는 작지만 상업 서비스로 가는 중요한 단계예요. 둘째, 1월 13일 미국 의회 청문회가 자율주행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요. FMVSS 면제 상한이 9만 대로 올라가면 테슬라 사이버캡 양산의 길이 열려요. 셋째, 웨이모는 새 로보택시 오하이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테슬라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거예요. 넷째, xAI가 2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서 테슬라 AI 생태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째, 코텍스2가 올해 중반에 가동되면은 테슬라 AI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2026년은 테슬라에게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로보택시, FSD, 옵티머스, 사이버캡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물론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규제 지연, 기술적 문제, 경쟁 심화. 하지만 기회가 위험보다 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처럼 중요한 뉴스가 터질 때마다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요. 회원분들끼리 서로 분석도 나누고 뉴스 해석도 같이 하고요. 혼자 투자하면 그걸 외롭잖아요. 같이 정보 나누면서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저희 커뮤니티는 이제 정보 공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곳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뉴스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1월 13일 청문회 결과를 분석해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